네, 7시 40분이 되어서 연수 관사님 소개시켜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연수는 7시 40분부터 8시 10분까지 약 30분간 천안 용암초등학교 김영철 선생님께서 9번 프로그램 주제별 심화과정 초등 진로 융합 부문을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용화초등학교 교사 김영철입니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개발한 자료를 대략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주제별 심화 과정이고요. 초등 진로 융합 내용으로 해서 주제로 해서 자료를 개발했습니다. 교과 연계 AI 활용 진로 융합 수업을 주제로 했고요. 어, 대략적인 개요를 보시면, 저는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된 자료를 사용해서 이제 강의를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개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요새 이제 가장 핫한 게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과와 연계해서 또는 이제 진로와 연계해서 학생들과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 안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렇게 강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활용도 하고 계시고 할 거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 부분, 이 내용을 가지고 실제 이제 학교로 연수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가보면 일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챗GPT도 많이 안 써보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학생 수업에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선생님들도 아무래도 이제 이런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연수를 많이 해드리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교과와 연계된 수업 사례들을 또 선생님들께 안내를 해드리면, 선생님들께서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 진로와 연계해서 수업에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자료를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앞부분에서는 진로와 융합한 이런 수업에 대해서 또 생성 인공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1차시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차시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부분에서는 수업 사례를 6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 미래의 인공지능과 함께 직업을 체험해보는 그러한 수업을 어,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런 수업 사례를 그냥 제시한 것보다는 실제 연수에 선생님들께서 가신다고 했을 때에는 연수를 듣는 선생님들께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같이 생성인공지능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수를 진행하시면 선생님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직접 수업에 적용하는데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나의 꿈속의 영상 만들기가 있고요. AI와 함께 화가가 되어보기, AI와 함께 웹툰 작가 되어보기, AI와 함께 동화 작가 되어보기, 자율주행 엔지니어 되어보기, AI 윤리 전문가 되어보기 이렇게 6개의 수업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모든 수업을 다 순서대로 차례대로 할 필요가 없고요. 혹시 이제 학교에서 뭐 두 차시, 세 차시 정도의 연수를 요청한다고 하면은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골라서 연수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제 모듈형으로 연수를 구성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디자인 싱킹이나 노벨 엔지니어링과 같은 다양한 수업 방법을 또 이제 이 AI 활용 진로 수업에 연계한 수업 사례들 제시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업 설계를 해보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한번 제가 자료를 개발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개발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제가 개발한 자료들은 이렇게 PPT 아래에 보면 노트로 해서 실제 이 강사님들께서 연수를 가셨을 때 이 노트를 보면서 연수를 진행하면 또 좀 더 수월하게 연수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노트에다가 자세하게 내용도 넣어드렸습니다. 우선 1차시 내용부터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차시에서는 교과 연계 AI 활용 진로융합 수업 및 생성형 인공지능 알아보기. 그래서 이러한 좀 AI 활용한 진로 융합 교육이 왜 필요할지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겠죠. 보시면 첫 번째 두 가지 이제 제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저희 그 디지털 소양이 기본 소양으로서 이제 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러한 이제 미래 사회에서는 이 디지털 소양이 너무나 중요한 역량이 될 것이고 학생들이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을 직접 음,
활용해봐야 이런 다양한 기술 도구를 직접 활용해봐야지 나중에 또 이제 미래 사회에서도 편안하게 이런 기술에 대해서 편안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수업을 해줘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은 이제 디지털 시대, 요즘 이제 디지털 내러티브 세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일종의 인류로 여겨진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런 그래프에서도 보면 학생들이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직업 희망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제 고리타분한 진로 교육보다는 신산업과 관련된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메타버스라든가 아니면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로 교육이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AI 활용 진로 융합 교육을 통해서 인공지능 역량, 세 가지 역량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진로 역량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뒤에서 수업 사례로 제시하는 것들 보면은 4단계로 해서 수업 사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기 위해서는 영상 위주로 해서 도입 부분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활용하는 그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 탐색해보는 그러한 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인공지능과 함께 어떤 작품을 만들거나 결과물을 만들어보는 단계, 마지막 네 번째로 실생활을 적용해서 뭐 공유를 해보거나 실생활 장면과 연결 짓는 단계,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수업 사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 조성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연히 학생들이 개별적인 스마트 기기와 무선 통신 환경 구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팁들을 여기 PPT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계정 관리입니다. 아이들 개별적으로 이제 계정을 사이트별로 회원가입을 시키려고 하면 상당히 교사 입장에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뭐 구글 G Suite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학생 계정을 교사가 일괄적으로 생성해서 관리하는 게 수업을 하기에도 그렇고 회원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기에도 훨씬 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팁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런 계정 관리할 때에는 또 주의할 점들도 몇 가지 있겠죠. 특히나 이제 플랫폼별로 그 연령 제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생각을 해서 계정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뒤에 수업 사례를 통해서 보면은 아이들이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결과물들을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 학급 친구들 또는 학부모님들과 함께 결과물을 공유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팁들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윤리교육도 당연히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뒤에서 이제 AI 윤리 전문가라는 찰씨를 따로 개발도 하긴 했지만, 그 전체적인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 수업을 하기 전에 윤리교육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아이들이 이제 좀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을 했을 때 또 결과물이 또, 아이들의 그 연령대에 맞지 않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윤리 교육을 사전에 꼭 해야 된다라는 것도 강조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서 보통 저 이제 도입 영상을 항상 여기 자료에다 넣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도입 영상을 선정하게 된 기준과 방향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 이제 활용하는 수업 사례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앞부분에 좀 모아서 넣어 놓았는데요.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는 이제 무료 회원 가입을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위주로 해서 대부분 다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회원 가입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이트들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수업 사례별로 될 수 있으면 또 겹치지 않도록 다양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이제 챗GPT인데요. 챗GPT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어떤 이 생성형 인공지능에서 어떤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주 기반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이제 이건 13세 미만 이용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자 동의 하에서도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걸 직접적으로 수업에서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이걸 대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챗GPT는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걸 실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좀 안 되긴 할 텐데 그래도 어쨌든 기본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 연수 자료에는 넣어 놓았습니다. 챗GPT의 이제 대체제라고 볼 수 있는 게 리튼이겠죠. 리튼 같은 경우에는 14세 미만인 아이들도 보호자의 동의하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업할 때에는 리튼을 가지고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러한 것들도 이제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긴 합니다. 일단 충남에서는 어, 보호자 동의하에 사용 가능 뭐 이런 공문이 오진 않았지만 이제 네, 교사 위주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지침도 오긴 했지만 이 사이트 자체가 이제 보호자 동의하에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활용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 리튼 같은 경우에는 챗GPT와 같은 어, 똑같은 게 대답을 듣는 걸 이제 무료로 거의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빙 이미지 생성이라고 하는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서비스도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 뒤에 이제 몇 가지 제가 생성 인공지능 그 자료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이용 연령 제한에 대한 내용이 홈페이지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식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보통 생성형 인공지능은 13세 미만, 그러니까 보호자 동의하에 사용 권장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이제 확실히 선생님들께서 좀 알아보시긴 하셔야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공식 문서로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회원가입을 통해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회원가입에 그 스마트폰 인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회원 계정을 일괄적으로 가입해서 쓰는 게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도 빙 이미지 생성기보다는 리튼을 사용해서 여기에도 이제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리튼을 이미지 생성할 때 리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투닝이라는 사이트는 웹툰을 제작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시 문서에 이용 연령 제한이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제 아무래도 웹툰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서 웹툰 만드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전 연령이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 뭐 투닝, GPT 뭐 이런 역시 생성형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활용할 때에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웹툰만 제작한다고 하면은 무료 계정만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브루란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브루란 사이트는 영상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영상을 생성하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뒤에서 영상 음, 제작하는 그 차시 자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스토리보드라고 하는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유료 사이트입니다. 동화책을 제작하는 건 유료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옵션으로 제가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크리에이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이북을 제작하는 데 도움을 주는 웹사이트입니다. 교사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하면 무료로 80권의 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고요. 역시 이것도 이제 동화책 만들기 그 수업 사례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 연령이 사용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이러한 생성형 AI 수업 적용할 때 가장 이제 선생님들께서 걱정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제가 계속 지금 강조 드리는 게 이용 연령 관련된 거죠. 이용 연령 확인 후에 사용 권장 드리고요. 제가 앞에 이제 밑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다 표시를 해드렸어요.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 연령이 이제 맞지 않는 경우에는 교사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혹시 이제 학부모 동의하에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학기 초에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이제 동의를 받고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챗GPT 같은 경우에는 13세 미만 사용 불가이기 때문에 대체제를 찾아서 활용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역교육청별로 활용 가능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확인한 후에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시 내용 보겠습니다. 2차 시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탐색해보는 차시고요. 강사님들께서는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기 때문에 2차 시 내용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란 네.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인공지능을 벤 다이어그램에 표시해 본 걸 활용해서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 역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은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로 학습 방법을 분류할 수 있는데,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그래서 지도학습이 무엇인지, 비지도학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강화학습이 무엇인지를 선생님들께 설명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학생들과 함께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성취 기준과 관련된 차시에서 수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 사례를 4단계로 수업을 한 수업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먼저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겠고요. 또 인공지능,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영상도 학생들과 함께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활동지를 활용해서 지능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고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미래에 대해서 상상해보는 이러한 활동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원리를 학생들과 또 수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도학습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 활동지, 비지도학습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영상과 활동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for Oceans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직접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수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인공지능 체험하는 사이트들 체험하기 위해서 우선 영상을 통해서 인공지능 체험해보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뭐 두들바흐라든가 이런 다양한 인공지능 체험 사이트들을 학생들과 함께 체험해볼 수 있겠죠.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은 이건 이제 잽으로 해서 제가 실제 수업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어, 이 메타버스에 접속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AI 체험을 해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도 여기에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연수할 때 선생님들하고 같이 여기에 접속해가지고 AI 도구들을 체험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델 학습에 대해서 직접 아이들과 모델 학습 해보는 경험을 해보는 건데요. 우선은 이미지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인공지능 렌즈를 활용해 봅니다. 구글 렌즈나 네이버 스마트 렌즈 있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보는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티처블 머신을 활용해서 이미지 인식 프로젝트를 만들어 봅니다. 이를 통해서 학습 모델, 인공지능 학습 모델 만드는 것을 아이들이 체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차시로 가겠습니다. 지금 3차시부터는 실제 아이들이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져보는 그러한 수업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차시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함께 자기의 꿈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해보는 수업 사례이고요. 어, 지금 이런 텍스트만으로도 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서비스가 우후죽순 막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텍스트 투 비디오라고 하는데요. 텍스트를 사용해서 비디오를 생성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이들과 같이 수업에 활용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브루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영상을 만들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넘어가고요. 이 브루를 활용해서 자기의 꿈에 대한 자신의 꿈에 대해서 학생의 꿈에 대해서 소개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보는 그러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겠죠. 우선은 이제 직업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일자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같이 한번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어떻게 나중에 인간과 어떻게 일자리를 뭐 어떻게 뺏어갈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도 영상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바라는, 내가 바라는 인공지능의 모습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원격 영상 진로 멘토링이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 여기 사이트에서 되게 좋은 게 원격으로 실제 이러한 인공지능과 관련된 또는, 요즘 발전되는 그 기술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원격으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20분이나 30분 정도. 네, 이런 원격 영상 진로 멘토링도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니어 커리어넷에서 진로 흥미 탐색 검사도 진행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해서 알아봐야 아이들이 물론 이제 단순하게 내가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런 직업 가질 거야 할 수도 있겠지만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할까에 대해서 알아보면 또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미래에 주목받을 직업에 대해서 역시 주니어 커리어넷에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루를 활용해서 이제 자신의 꿈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이 브루 같은 경우에는 어, 주제만 넣으면 여기에 또 챗GPT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크립트라고 하죠. 영상에서 그 스크립트도 이 브루 프로그램에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그 스크립트에 어울리는 이미지나 영상도 같이 얘가 넣어 삽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에 학생들이 각자 자기의 꿈에 대해 소개한 영상을 제작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편집도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만들고 나서 각자 학생들이 또 편집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들은 어, 패들릿이라든가 아니면 퀴즈 앤 보드 같은 곳에다가 공유를 해서 각자 서로 만든 영상들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이러한 이제 수업 사례들을 실제 아이들이 해볼 수 있도록 이제 제가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실제 수업에 적용해 볼 수 있게 PPT에 이제 이런 수업 사례들을 넣으면서 링크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걸 이제 선생님들께서 강사분들께서 연수할 때 쓸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들께서 이걸 가지고 수업할 때도 활용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개발을 한 겁니다. 그 다음은 생성형 AI와 함께 화가 되어보기입니다. 지금 질문이 잠깐 올라왔는데 원격 영상 진로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까지는 이게 이제 다양한 학교들이 막 신청하면은 여기서 전문가들을 이렇게 약속을 잡아가지고 날짜를 조율해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선생님께서 그 회사가 아니고 그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시면은 역시 1대1로 그냥 연락이 와요. 그 전문가분하고 어떤 수업을 하고 싶은지. 네, 그러면은 그 날짜에 그 시간에 물론 그 전문가도 그 시간에 약속을 잡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날짜 그 시간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생님이 혹시 그런 수업을 만들었으면 우리 학급이 또 그걸 듣고 싶으시면 같이 접속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성형 인공지능과 함께 화가 되어보기 수업 사례인데요. 지금 이렇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건 어차피 이 연수 자료들은 나중에 받으실 것 같으니까요. 네,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사이트들이 있는 거 아시죠? 물론 이제 미드저니 뭐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그 활용하기도 어렵고 연령 이용 제한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사이트들은 저는 이제 달리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빈 이미지 생성기도 말씀드렸는데 그건 또 회원가입이 좀 어려운 단점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저랑 이제 생성 인공지능만 먼저 사용하기 전에 오토드로우라든가 아니면 퀵드로우 이런 아주 간단한 인공지능과 함께 그림을 그려보는 사이트를 먼저 활용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1차 시에는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주는 이러한 일도 하고 있다라는 거 영상을 활용해서 아이들과 수업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토론도 재미있는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예술이라 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토론해보면 아이들 되게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퀵드로우와 오토드로우 이런 것들 먼저 이제 간단한 인공지능 사용해보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겠고요. 엔트리 코딩으로도 이제 예술작품 만들어 보게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빙 이미지 생성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해 본 거고요. 어, 찾아보면 이제 이렇게 요즘에 이제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해서 그려진 그림으로 이제 공모전 같은 경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천안에서 이제 제가 공모전이 하나 있어가지고 내가지고 공모전에서 또 입상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아이들과 함께 어, 이렇게 참여해 보면 또 거기서 또 어떻게 성취감을 느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생성한 것들을 인쇄해가지고 액자로 이렇게 작품 만들거나 친구들과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들을 공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열차시를 개발했기 때문에 좀 자료가 많아서 좀 빨리빨리 진행하는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 차시는 이제 인공지능과 함께 웹툰 작가 되어보기죠. 이 웹툰 작가들도 이미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채색을 도와주는 이런 사이트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채색 부분이 또 웹툰 작가들이 시간을 되게 많이 뺏기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이 또 도와줄 수 있겠죠. 이렇게 텍스트 투 TTT라고 돼 있죠. 텍스트 투 툰이라고 해서 텍스트를 가지고 웹툰 장면을 만들어 보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또 이 투닝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이러한 서비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수업 사례에서는 인권 배우는 단원에서 이제 인권 존중, 네컷 웹툰 만들기 수업을 한 사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화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이제 10대 웹툰 작가가 있거든요. 이러한 10대 웹툰 작가에 대한 영상도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인공지능과 함께 웹툰 콘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공지능과 함께 작성을 해보는 거를 사례로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아이들이 생각해서 각각의 장면들을 생각해서 웹툰을 만드는 게 더 좋긴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생략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어, 뒷부분도 다 그렇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협업하는 걸 아이들과 해보게 하기 위한 거라고 목표로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도 필요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콘티, 웹툰 콘티 작성해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원격 영상 진로 멘토링으로 이제 웹툰 작가를 만나보는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색 도와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AI 페인터라고 이 사이트를 통해서 어, 채색을 진행을 해볼 수도 있고요. 푸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드래그 앤 드랍을 가지고 웹툰을 제작을 도와주는 사이트고요. 여기에 인공지능 기능이 몇 가지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수업과 연결해서 수업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인공지능이 난 안 쓰겠다. 그냥 주제를 뭐 전 인권 존중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뭐 역사 이렇게 주제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웹툰을 만드는 그냥 수업하는 것만으로도 튜닝 사이트를 사용해도 되게 아이들 되게 재밌어하고 또 인터페이스가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음. 다음은 동화작가 되어보기이고요. 지금 보시면 인공지능과 함께 소설을 써가지고 이미 베스트셀러가 된 소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사례로 선생님들께 안내를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동화책 만들기에서는 이렇게 글을 써주는 인공지능을 사용하기도 하고 동화책이니까 그림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도 같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글과 그림 생성되어 있는 글과 그림을 모아서 이북 형태로 책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화책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10대 웹소설 작가도 있고요. 넘어가서 동화글 리튼과 함께 써본 거죠. 이 부분도 앞과 마찬가지예요. 앞부분과 동화글을 아이들이 직접 모두 다 쓰는 게 이제 그 쓰는 활동을 더 중요시한다고 생각하시면 국어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직접 동화글을 쓰는 게 좋겠지만 나는 이제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걸 목표로 하겠다 하면 실제로 이제 리튼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동화 글을 완성해보는 그런 활동으로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완성된 동화 글을 바탕으로 문장 문장마다의 어울리는 그림들을 생성형 인공지능과 함께,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과 함께 그림을 생성을 해봅니다. 그래서 글과 그림을 가지고 이 북크리에이터라는 사이트에서 책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실제 아이들이 이제 만들어 본 이 글과 그림을 가지고 만들어 본 북크리에이터의 이 동화책이고요. 이렇게 만들어 보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한 3차시, 4차시 정도. 네, 충분히 아이들이 동화책 한 권을 만들어냅니다. 이 크리에이터 사이트의 단점은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걸 이제 인쇄를 할 때 그냥 A4 용지로 인쇄하는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1차 시 자료에 보시면 AI 스토리 교실이라고 있죠. 그 사이트는 이제 유료긴 한데 그 사이트는 이렇게 동화책을 아이들이 만들고 나면은 재본까지 해서 학교로 이제 배송을 해줍니다. 물론 이제 한 권당 한 16,000원 정도 해요. 그런 학교 예산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이트를 사용해서 실제 책을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이 가질 수 있게 하면 좀 더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겠죠. 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북크리에이터는 무료고요. 제가 지금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 자시는 잠시만요. 제가 컴퓨터가 감사합니다. 지금 컴퓨터가 가끔 멈춰가지고 네, 그 다음은 이제 자율주행 엔지니어 되어보기를 주제로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피지컬 컴퓨팅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제 햄스터 S 로봇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로봇이 없다가 엄청 어려울 수 있겠죠. 일단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되게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율주행 방식은 세 가지 방식을 있고요. 레이더, 카메라, 라이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분까지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아이들과 설명해 보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 레이더를 사용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레이더가 센서거든요. 센서 사용하는 것들은 실과 로봇 시간에 많이 활용해 보잖아요. 이 카메라 방식의 자율주행 만들어 보면 되게 재밌어 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볼 수 있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율주행 영상들 앞에서 링크를 걸어 드렸고요. 자율주행에서 알아볼 수 있는 이제 딜레마 상황 있죠. 트로리 딜레마. 이게 대표적인 아이들과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이걸로 이제 이 모럴머신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각각의 딜레마 상황에서 아이들이 선택해보는 이런 활동들을 자율주행과 연계해서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더형 자율주행 자동차 만들기도 해볼 수 있고요. 이건 그냥 기존에 그냥 우리가 센서를 사용한 자율주행 자동차 프로그램 만들어 보는 거고요. 카메라형으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표지판을 이미지 학습 모델을 통해서 앞에 카메라에 비친 표지판의 속도에 맞춰가지고 이 로봇이 움직일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카메라형 자율주행 자동차 만들어 보기 활동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AI 윤리 전문가 되어보기 이제 7번째 수업 사례고요. 윤리 수업도 꼭 해야 될 수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딥페이크에 대한 거. 딥페이크를 좋은 쪽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고요. 안 좋은 쪽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렇게 긍정적인 활용 사례, 부정적인 활용 사례를 아이들과 알아보고, 딥페이크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원칙을 세워서 활용해야 될까? 이런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작권 관련된 내용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편향성, 이것도 윤리 관련해서 수업 꼭 진행해야 되겠죠. 이런 자료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두 차시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싱킹과 디자인 싱킹 먼저 이제 디자인 싱킹 수업 방법을 적용해서
인공지능 수업 설계인데요. 디자인 싱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발명 쪽에서 파생된 수업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 싱킹의 절차를 제시하고 있고요. 네,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5가지 단계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실제 수업 사례에서 각각의 단계별로 떤 수업 설계를 할 수 있을지 사례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과 함께 수업한 사례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실제 선생님들께서 이걸 보고 나서 이제 수업 설계를 진행을 해볼 수도 있겠죠. 디자인 싱킹이 있고, 마지막으로 노벨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작년에 아주 많이 유행했던 수업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책을 읽고 나서 거기서 문제를 인식하고 마지막에 이야기 바꿔쓰기까지의 진행 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네, 이렇게 5가지 단계 역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각각의 단계별로 수업 사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 사례들을 선생님들께 설명드리면서 수업 설계까지 진행을 해볼 수 있겠죠. 여기서도 이제 수노 AI라고 해서 노래 만들어준 사이트가 있는 이런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 있는데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도 아이들과 함께 활용해보면 되게 재밌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진로 융합과 관련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로 융합 수업 개발한 자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로융합 관련 수업에서 김영철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내용을 활용하면 굉장히 풍성한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진행해 주신 김영철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